안녕하십니까. 최진호의 세상 사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부스트샷 때문에 백신 구할 수 없는 한국, 이렇게 주제를 달았습니다. 이 말은 미국이 코로나19는 1차 접종 후에 보름 좀 있다가 2차 접종을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 한 70%만 하게 되면 집단 면역이 돼가지고 접종하는 30%도 함께 면역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다시 또 3차 접종을 하겠다. 부스트샷이 바로 3차 접종을 의미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백신 접종 대상 확대 부스트샷이요, 이걸 한다니까 미국의 젊은이 춤을 추는 광경을 실었습니다. 이 말은 완벽하게 하겠다는 뜻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보는 관점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그런 부스트샷을 얘기하니까 당장 화이자 제약 CEO가 3번 접종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뭐냐, 한국은 또다시 아껴야 되죠. 미국 인구가 3억 4천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한 3억 4천 명 하면은 한국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나라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포버시티가 아닌가. 포버시티라서 몽리란 뜻입니다. 별로 기분이 안 내켜서 이렇게 행동하는 걸 몽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미국은 한국을 최대 동맹으로 생각하고 이게 중국을 억제하는 그런 코드에 가입하라고 여러 번 얘기를 해도 하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중국 몽인이 시진핑을 초청하니 이런 말을 하고 있으니까 아주 화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화이자가 3번 접종에 한국은 백신 절벽이 더욱 심해지겠죠. 절벽이라는 수직으로 쓰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매달려 있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백신 효과 늘리지 않은 3차 접종 추진에 화이자 CEO는 바로 적답을 하죠. 추가 접종 필요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한국은 더더욱 백신 구하기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국은 현재 50일 동안 접종했는데 2.89%입니다. 2.89%라고 하는 가능성은 만약 70%를 집단 면역하게 달성하려고 하면 우리는 3년이나 걸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백신 접종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데 노 마스크를 쓰는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호주도 그렇고, 많은 나라를 벌써 완전히 코로나19의 졸업식을 가지는 그런 축제 분위기가 벌어져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마침 여기에 국민일보 김비영 기자가 아주 정리를 잘했기 때문에 이걸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여기 이 사진은 노마스크를 쓰는 여기에 이스라엘이 백신 선진국입니다. 그 축제가 계속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서 이런 집단 면역 형성했냐 하는 것은 1차 접종을 해가지고 4개월 안 돼서 62% 접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접종 따라 해서 지금은 57%까지 접종을 마쳤습니다. 2차 접종. 그러니까 완전히 코로나19 느낍니까? 완전히 다 해제된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지금 젊은들이 17일 텔아비브 해변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시민들의 모습인데, 요거는 15일 날이 바로 이스라엘의 국경일입니다. 오늘 기념일이 돼가지고 이게 축제가 더욱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율리 에델스타인 이스라엘 보건부 장관이 18일부터는 실내에서도
마스크 사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선언을 할 정도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텔아비브 해변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즐겁게 해수욕도 하고 하는 그런 형태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또 패션도 좀 멋지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변을 걷고 있습니다. 여기는 독립기념일 행사 15일 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에어쇼도 보고 그 다음에 불꽃놀이도 감상해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 이 아가씨는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대단히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목마를 태우네요. 그렇죠. 뒤에도 목마를 태우고. 이게 목마를 쓴 한국만인 줄 알았는데 세계 전체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다 목마를 태우고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가족들은 이렇게 편안히 걷고 이렇게 있습니다. 에델스타인 장관의 발표 이후에 이스라엘 최대 도시 텔아비브에서 해변에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 쓰지 않은 채 즐기고 있다. 해수욕이 즐기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해변에 많은 사람들 모여가지고 있는데 한 사람도 마스크 끼는 사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데이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올해 1월만 해도 1만 1934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됐죠. 언제? 시작 백신 4개월 만에 1차 접종 62%, 2차 접종이 57%에서 완전히 집단면이 형성돼 가지고 나머지는 안 맞아도 된다. 이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12월 19일 해서 쭉 증가돼 가지고 얼마 되느냐? 여기 보면 share of the people who received at least one dose of the COVID-19 vaccine이래요. 그렇죠? 코로나19 백신을 원도 4번 맞았죠. 최소한 한 번 맞은 사람들의 비율을 어떠냐? 원도 현재 여기 61.72% 이렇게 나옵니다. 한국은 2.89% 돼 있죠. 한국 2.89% 하면 이렇게 집단 면역 하락하면 70%좀 된다고 보면 약 3년 이상이 걸립니다. 이게 말입니까? 정말 한국 정부의 하는 일을 보면 숨통이 막힐 정도입니다. 자, 이것도 share of the population fully vaccinated against COVID-19. 그렇죠? 그러니까 코로나19 백신을 완전히 2차 접종해 준 사람들의 비율이 얼마냐? 이스라엘은 57.37%가 돼 있죠. 그런데 사우스 코리아 한국은 0.12%. 이 말이야. 일하려고 하면 10년도 걸려야 됩니다. 이거는 접종률 50%를 넘어서면서 감염이 극도히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지난 16일 이스라엘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34명밖에 안 됩니다. 34명. 참, 이거 거의 없다는 얘기죠. There is new confirmed COVID-19 cases죠. 그렇죠. 매일 새롭게 확인된 COVID-19의 수가 얼마냐? 33명 어떻겠죠. 이렇게 완전히 푹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떠냐? 한국도 놀기에는 빠지지 않죠. 그런 나라인데, 여기도 보면, 지난 18일 일요일이니까 서울 한강공원에 마스크를 착용한 채 예를 주고 있다. 전부 마스크였는데, 여기 꼬마까지도 마스크 끼고 있죠. 안 끼면 안 되니까. 이렇게, 마스크 끼고 산책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전부 마스크 끼고 서울 한강공원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즐기고 있다. 부시작하는 것은 3차 접종을 말하죠. 3차 접종하는데 왜 문제에 대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목리를 했느냐. 이죠. 쉽게 말해서 도주 가입 안 하고 한국을 최고의 동맹을 생각하고 일부분 더 밀착이 돼가지고 6.25 사변까지 지금부터 70년 전까지부터 70년까지 미국 때문에 유엔군이 갑자기 들어와서 겨우 막았던 겁니다. 저때 그 트럼프 대통령도 했죠. 쿼드에 가입해라. 그러면 또 G7을 G10으로 만들어 간다. 그게 한국을 넣어주구만. 이거는 정말 큰 그런 선물이 되겠는데도 그걸 얼지고 있다가 그걸 본 조 바이든 대통령이 보니까 너무 심하다. 그래가지고 목리를 부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3차 접종 안 해도 된다 아닙니까? 부스터. 안 해도 되는데도 이렇게 밀어붙인다는 것은 이렇게 하게 되면 제일 사기받는 사람은 한국입니다.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나는 목리를 붙였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한국도 미국 주도의 쿼드에 가입하겠다. 그 전화를 지금 하시고 나서 바로 빨리 잡아라. 해서 가서 그리고 나머지 중국도 이제 단절을 하고 그 다음에 쿼드에도 가입하고 그러니까 이번 여기 G7 런던 회의 있을 때 우리도 초청을 받아놨으니까 그때 우리를 그만 G10에 넣어달라고 오히려 역으로 조 바이든에 매달릴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미국이라는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준다면 해주기 때문에 그게 해서 우리도 G10 국가로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단지 일본만 반대하지 다른 나라는 반대할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발전 속도를 볼 때 일본은 세미나서 반대를 하고 다른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도 미국 주도의 쿼드에 가입해서 나가서 G7을 G10으로 바꿀 때 그때 한국이 같이 들어가는 형태를 밟는 것이 선진국 진입을 진일보하는 그리고 문 대통령의 큰 업적으로 남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